OCF 시험 인증 그리고 표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국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OCF 활동을 하면서 이 시험 인증 제도라든가 아니면 인증 기구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실제로 시험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험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참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홈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면이 안 뜨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네요. 화면 보입니까? 네. 예. 자,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증의 필요성입니다. OCF 인증을 왜 받으셔야 하냐면 OCF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로고라는 건 이런 트레이드 마크, 이런 도형도 되겠고요. 그리고 OCF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화면이 안 나와요.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 보이세요? 보입니다. 이병헌 차장님 보이세요? 화면? 화면 안 나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아직 안 나오는데요. 이제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네. 지금 안 보이시죠? 아직은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만 보이고 자료가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쉐어 스탑을 누르시고요. 예. 쉐어 화면이 아마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이제 PPT가 아니고 이쪽 화면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 지금 쉐어링 예. 지금 보입니다. 예. 지금 보여요? 예, 예. 자, 지금 슬라이드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OCF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로고라고 하면 여기 이 도형들도 있고요. 여기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대문자, 이 플러스는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모든 게 다 라이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제품이나 매뉴얼에 사용하시려면 로고를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OCF 오픈소스를 가져다 스펙을 가져다 개발을 하셔요. 개발 다 했는데 이런 OCF 로고를 사용 안 하신다면 인증을 안 받으셔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로고를 사용하시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로고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비,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 모두 다 로고 프로그램이고 이런 직비 로고, 이런 와이파이 로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 기술은 쓰긴 썼는데 로고를 사용 안 하신다라고 하면 안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바로 인증의 절차로 넘어가면요. 이제 크게 먼저 CMS라는 그런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하는 웹페이지인데요. 여기다 골드 멤버 이상으로 되신 분들만 여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멤버이신 경우는 골드 멤버 이상으로 멤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CMS에 멤버 가입이 되고 여기서 시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것들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거기는 모델명, 시리얼 넘버, 어떤 OS를 쓰셨는지, IP 버전, 통신 인터페이스는 와이파이, 이더넷 어떤 걸 쓰셨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제품 정보를 기입하시고 나면 CRSL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OCF도 버전이 있습니다. 2.0이 있고 1.5가 있고 1.0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야 할 테스트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PICS, 픽스 파일을 생성할 여러분 제품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픽스 파일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버를 개발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시험할 시험기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하게 해주는 그 컨피규레이션이 담긴 그런 게 바로 이 픽스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픽시시라는 것도 입력을 하는데요. 요 정보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소에 같이 엔지니어분이 오시면 이걸 기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료만 따로 보내는 경우에는 저희 시험 요원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전원을 어떻게 껐다 켜야 되고 어떻게 뭐 메시지는 트리거링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 시료를 다루는 방법을 이 픽시트에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시험을 의뢰할 OCF 공인시험소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총 7곳의 OCF 시험소가 있고요. 리스트가 뜨면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시험 결과를 다 나오면 그 로그 파일을 시험소에서는 이제 OCF CB, 이게 CB가 Certification Body인데요. 그 OCF 인증 기구에다 시험 결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증 기구에서 그 담당자가 그 로그를 다 보고 이제 시험 인증이 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CMLA라는 걸 서명 요청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 전장에서 보셨던 OCF 로고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협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서명을 하고, 서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은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OCF 홈페이지에 리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인증의 절차고요. 자, 이제 필요한 문서들인데요. 여기 CMLA라는 건 여러분들이 CB에서 여러분들의 그 로그 시험 결과를 다 보고 인증이 나가도 되겠다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명을 요청하는 거고, 이건 OCF 로고와 글자 사용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현한 제품의 정보를 그 CMS에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고 나면 이 픽스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픽스라는 건 프로토콜 임플리멘테이션 컨포먼스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료를, 여러분들의 제품 OCF에서는 IUT라고 합니다. Implementation Under Test인데요. 시험용 구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제품이 지원하는 기능을 명기한 구현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PICC라는 건 Protocol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ing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험 요원들이 여러분들의 시료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추가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CRSL, 이건 Certification Requirement Status List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자 하는 OCF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에 있어서는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 필수 테스트 케이스들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서명을 하게 될 문서들입니다.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먼저 OCF 시험 구성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개발하셨으면 CTT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하셨으면 그 국제공인 시험기는 서버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되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트 서버를 개발하셨다면 시험기는 라이트 서버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픽스에다 여러분들의 사양을 입력을 해주면 그걸 이 CTT가 임포트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서버를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스 파일이 필요한 거고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테스트는 아까 이재 책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오리진 클라우드를 개발을 하셨으면 시험기는 이 타겟 클라우드 역할을 수행하고요. 여러분들이 타겟 클라우드를 개발하셨으면 시험기는 오리진 클라우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OCF 기능이 없는 디바이스들을 OCF 기능을 갖도록 트랜슬레이션 시켜가지고 OCF 클라우드 연결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브릿지가 뭐 블루투스, 지그비, 와이파이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브릿지 인증을 받으실 때 이 아랫단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OCF 시험은
OCF 구현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브릿지만 가져오시고요. 이 아랫단의 그런 레거시 디바이스들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OCF 기능과 OCF 메시지들만 트리거링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OCF 시험은 OCF 기능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 아래 레거시 디바이스나 그런 것들은 그런 성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 다 베이직 멤버 이상 되시니까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멤버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멤버 로그인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직 멤버도 접속 가능하시고요.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인증에 대한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서티피케이션 들어가시면 또 책임님, 근데 네. 저기 화면 밑에 네. 그 사용자 화면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 하나 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숨겨주세요. 예. 지워졌습니까? 예. 예. 자, 이거 인증 서티피케이션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큐멘트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서티피케이션 테스트 리콰이어먼트. 자, 이게 여러분들이 CTT로 시험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그 CTT가 절차대로 시험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모두 담겨 있는 문서가 이 Certification Test Requirement입니다. 요 문서고요. 그 다음 Certification Procedure Requirement. 요건 인증 정책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그 시험소들한테 상담을 하셔도 답변이 가능할 거고요. 대신에 개발하실 때 이 Certification Test Requirement, CTR이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Exemption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ertification Mark License Agreement. 요게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기 바로 직전에 서명하시고 로고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OCF Vendor Attestation. 이 부분은 이제 OCF가 기본적으로 CTT가 보안 시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CTT가 모든 그 보안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보안에 대한 자기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여러분의 제품들은 이런 보안 기능을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고 이제 OCF 인증을 이제 완료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안에 대한 자기 적합성 선언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박스인데요. 이 박스에 보시면 CTT 버전, 아래 게 가장 최근 겁니다. 최근 CTT 버전과 여기에 맞는 CTR, Certification Test Requirement, 테스트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 문서죠. 시험 방법 문서 있고, 그리고 CRSL, 반드시 시험해야 되는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열거된 문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릴리즈 데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CRSL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CTT는 반드시 최신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이 가능하니까 CTT만큼은 가장 아래 버전을 사용을 하시고요. CRSL은 여러분이 인증받고 싶은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가장 최신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실제로 CMS에서 시험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openconnectivity.org로 들어가셔서요. 제가 접속해 놓은 이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화면이 뜨네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CMS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골드 멤버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이 CMS에 CMS의 계정이 생성이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쭉 메인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험소기 때문에 이 메뉴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이랑.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딜 들어가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UCI, OCF 클라우드 API 인증할 때 이걸 여기서 여러분 시험 신청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브릿지,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레벨은 바로 여기서 시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OCF 프로덕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시험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프로덕트 네임을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OCF 세미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을 넣게 돼 있습니다. 모델명, 넘버, 뭐 버전 이런 걸 쫙 넣고요. 하드웨어 리비전, 펌웨어, 뭐 버전 이런 걸 쫙 넣게 돼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OCF 인증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그 후에 OS 같은 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CF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증 제품을 추후에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셔야 되고,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인증받기 전에 그 CB, OCF 인증기구의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채우셔야 되고요. IP 버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IP 버전 6가 맨데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6만 구현하시든지 4와 6를 둘 다 구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지컬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와이파이, 또 이더넷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IoT 버전, 라이트 버전, 또 다른 걸 쓰면 다른 것 버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 버전 OCF 2.0이고 와이파이 이지 셋업을 지원하면 여기 체크하셔야 되고요. 쭉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것들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별표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품이 스위치 바이너리를 대부분 구현을 하시는데 스위치 바이너리를 구현을 하면 원격으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판매하신 지역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원격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원격으로 온오프를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이 당신이 물건을 판매하는 지역이 리모트로 온오프를 허가하는 지역입니까? 라는 지역입니다. 허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노로 해주셔야 됩니다. 노로 해주면 제가 판매하는 지역은 리모트로 파워 오프가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할 지역 아시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CRSL 버전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 픽스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개발하신 OCF 구현물에 대한 입력해야 될 정보가 쫙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이트 서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이트 서버, 여러분들은 라이트 서버를 구현을 하셔서 시험을 할 겁니다. 자, 라이트 서버고요. 그럼 OCF 룰이 여러분은 서버고, 클라이언트 아니 브릿지도 아니고, 이런 것들. 라이트는 스마트홈 버티컬입니다. 스마트홈 버티컬이고, 이런 뭐 코어 리소스 타입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바이스 타입이 라이트라고 했죠. 라이트를 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필수 리소스들은 이렇게 먼저 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는 OIC.R. 스위치 바이너리 이게 필수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템퍼러처라는 리소스를 선택을 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CF는 이 필수 리소스는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되고 시험 대상이고요. 이 옵셔널한 리소스들도 구현을 하셨으면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현했다고 표현을 하면 이제 픽스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버추얼 리소스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너십 트랜스퍼 메서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셨던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덴셜 타입, 시큐리티 프로파일, 리소스 디렉터리 지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코에버 TCP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셔가지고 뭐 클라우드도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하느냐,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픽스를 누릅니다.
픽스를 눌러가지고 이제 픽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여기 지금 웨이버 리퀘스트 할 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하라는 건데, 이 웨이버라는 게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뭐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험 항목 제외한다는 웨이버라는 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웨이버를 신청하셨다면 여기다 이걸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웨이버가 없으니까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고, 자, 됐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must have at least one pix하고, 여기 보면 업로드 시큐리티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하는 보안 자기 적합성 선언 같은 겁니다.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픽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 CTT란 시험기에서 불러와서 시험기 세팅을 하는 그 JSON 타입의 파일인데요.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MS에서 자동으로 만든 픽스 파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디바이스 이름과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디바이스가 롤이 서버고, 이걸 읽으면 이 CTT는 클라이언트로 준비를 하겠죠. 버티컬이 스마트홈이고 라이트고, 버전들이 나와 있고, 리소스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도 저스트웍스 JW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픽스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레이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서를 뭐 TTA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아까 보안 선언하는 걸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업로드를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한 정보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세이브를 하면, 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아직 저희 OCF나 저희 시험소에 이 문서가, 여러분의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려면 여기 View OCF Product Not Yet Submitted to Test Lab, 테스트 랩으로 아직 보내지 않은 OCF Product,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Submit to Test Lab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 TTA에도 오고 OCF CB에도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방금 입력하셨던 그 자기 적합성 선언문, 그것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 픽스 테스트 플랜도 열어봐가지고 여기에 라이트가 구현해야 될 필수 리소스가 여기에 잘 들어있는지, 여기 아까 스위치 바이너리 잘 들어있는지, 또 옵셔널 리소스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1차적으로 문서 검토를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액셉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을 가지고 랩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CTT를 한번 이 픽스를 이용해서 시험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CTT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CTT 화면 보이십니까? 사장님 보이세요? CTT 화면? 네, 보입니다. 예. 일단 CTT를 보시면, 자, 방금 제가 그 픽스를 CMS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CMS는 골드 멤버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픽스를 베이직 멤버는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C에 가셔가지고 여기 OCF 툴이 설치된 이 폴더에 가시면 이 컨피규레이션에 OCF에 가시면 여기 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샘플 픽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디파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멤버들은 CMS에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CTT 툴만 깔아도 이게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 받으셔가지고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라이트 서버를 지금 시험할 예정인데요. 제가 라이트 서버를 하나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로컬 네트워크에 AP에 붙여볼 텐데요. 지금 파일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select IoT 여러분의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품이 지금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서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먼저 그 접속이 돼 있어야지 클라이언트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그 라이트 서버를 제가 한번 온 시켜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서버를 지금 접속을 시켰고요. 네트워크에. 그러면 서치 어게인 하면 찾아질 겁니다. 디바이스가 지금 총 5개가 찾아지고 이 중에 라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온도 조절기. 이건 TV. 이건 브릿지. 라이트. 예, 그럼 라이트를 찾아가지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픽스를 픽스 파일을 불러오라고 나옵니다. 여기 브라우저 누르셔가지고요. 픽스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어디다 세이브를 했지?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이걸 픽스 파일 부르고 넥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체크를 하면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쫙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라이트 서버는 이런 시험 항목들을 패스를 해야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항목들이 있고요. 지금 이 디스커버리 그 시료가 보이긴 했지만 이게 이 서버가 온전하지 않은 서버여서 아마 시험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한번 돌려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모든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이렇게 IoT를 껐다 켜라, Ready for TM 해라 하면 OK 누르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시험을 끝내고 여러분들 결과 파일을 리졸트 뷰어를 가면 결과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려면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실 때도 뭐 에러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TTL의 세션이 맺어지면 보안이 적용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이어샥이나 그런 걸로 봐도 전혀 페이로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TT를 이용해서 이걸 열어봐야 되고요. 열어보면 이런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다 페이로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이제 당연히 페일이 났죠. 페일이 나고 여기 보시면 CT111에서 페일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그 테스트 스펙이거든요. 그럼 이 테스트 스펙으로 가셔가지고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떴으니까 여기서 CT111에서 났으니까 111로 가셔가지고 CTR111 보겠습니다. 약간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스펙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시험 절차가 나와 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스펙에 어디를 보라고 되어 있으면 코어 스펙에 뭐 7.1장을 봐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 테스트 스펙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코어 스펙까지 가셔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에러를 디버깅 하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CTT 설명드렸고 오늘 시험에 대해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 예전에 그 IP 버전 6 웨이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지금 끝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IP6 구현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끝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지 클라우드. 그러면 이병헌 차장님 질문이 없습니다. 아, 네네. 네, 그 혹시 이거 공인시험기 CTT 돌릴 때 자기가 개발한 거를 이제 시험소에 찾아가기 전에 네. 그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베이직 멤버들도 네, 여기 멤버 온리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설치 네네.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책임님 저기 채팅으로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박진감 넘치네요. 이게 뭐지? 잠깐만요. 아, OCF 지원하는 와이파이 모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필요하나요? 모듈 개발이요? 예. 예, 모듈 인증 프로그램도 OCF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증을 안 받으면 OCF 딱지를 못 붙이니까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로서 인증을 받으면 이 모듈을 구매한 회사는 풀 시험이 아니고 그 CB에서 정해준 일부 항목만 패스하면 인증이 그 풀 제품에 대한 모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그 가장 최신의 CTT 버전과 CRLS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전 버전의 툴이나 이전 버전의 그 CRLS를 사용해서 인증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그게 이제 제 화면 보이시죠? 예. CRSL 그 밸리드한 기간이 있어요. 네. CRSL 2001.0이랑 CTT 2001.00은 2021년 8월 4일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네.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피리어드가 안 끝난 걸로 치면 네. CTT 1903.0.0에 해당되는 CRLS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 버전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OCF 네. 영어 지원하고 뭐 이쪽 OCF 1.300개 지원을 안 하네요. 2.0도 지원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최대 2.0.5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2.0.5 기준으로 뭐 인증을 받은다고 하면 예, 1903.0.0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시간이 너무 발표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지켜주셔갖고 제가 오늘 사회자 실수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또 늦게까지 다 남아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회원사하고 비회원사 중에 오늘 강의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전부 배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회원사분들은 11월 달에 이게 방금 전에 강의해주신 부분 스크립트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책자 형태로 해갖고 저희가 다다음 달 정도에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냐면 교육이 매번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많아야 뭐 두세 번 정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스스로 스터디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로 주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